이제 2023년 경찰 2차 헌법 기출문제 해설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일단 원래 경찰헌법은 기본권 총론에서 4문제가 출제가 됩니다. 4문제 출제되고, 기본권 총론에서 2문제 출제되고, 강론에서 14문제가 출제가 되는데, 일단 우리가 기본권 총론에서 출제되는 문제는 대부분 빠지지 않는 게 출제되는 게 법치주의예요. 그래서 법치주의 이번에 또 여지없이 났어요. 그죠? 그래서 4번에 법치주의가 출제가 됐고, 그 다음에 제도 보장에서는 정당제도가 출제가 되었다.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나머지에서는 이제 국조법이랑 헌정사가 출제됐어요. 그래서 국조법이랑 헌정사는 그동안 출제 비중이 좀 떨어진 이런 부분이었단 말이죠. 근데 이번에 이제 2개가 또 느닷없이 뚝 나게 되는 이런 상황이 됐고, 그 다음에 기본권 총론 부분에서는 기본권의 주체에 관련된 문제는 빠지지 않고 출제되는 단원이에요. 그래서 기본권 주체에 관련된 문제가 5번에 출제가 됐고요. 그 다음에 이제 나머지 총론 중에서 기본권 제한이 또 그 다음으로 비중이 많은데 7번에 출제가 됐습니다. 그래서 기본권 총론 부분에서는 출제 비중이 높은 것들이 계속 출제가 됐고, 그 다음에 이제 헌법 총론 부분에서는 그동안 출제 비중이 좀 떨어졌었던 국조법이나 헌정사가 좀 출제가 되었다. 그래서 이렇게 돼요. 그래서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기본권 강론에서는 뭐 인간의 존엄과 같이 한 문제, 평등권 한 문제 이렇게 되고, 인신의 자유 관련된 문제가 거의 출제가 안 됐어요. 인신에 관련된 문제, 인신의 자유. 이게 지난번에 인신의 자유 문제 3문제 출제됐었습니다. 1차 시험에서는. 근데 이번에 하나도 출제 안 되고요. 그 다음 사회권 한 문제, 청구권 한 문제 출제됐었는데 이번에 사회권과 청구권의 비중이 커졌어요. 그 다음에 제3권의 문제가 그동안 잘 출제가 안 되다가 통문제 아주 까다롭게 출제가 되는 이런 이제 상황이 됐어요. 그래서 출제의 비중을 우리가 보면은 단원별 어떤 비중을 좀 골고루 가져가는 것이 아니라 한쪽으로 좀 편향되고, 지난번에 1차 때 좀 편중됐던 것들은 이번에 좀 비중이 떨어지고, 1차 때 비중이 좀 약했던 것이 비중이 좀 강해지고, 이런 변화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좀 있었다, 경찰 시험에서. 그래서 전체적으로 어떤 단원을 출제하는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 시험에서 출제 비중이 높은 거는 좀 약화되고, 그다음 전 시험에서 출제 비중이 약한 것들이 좀 강해지는 이런 경향이 계속 반복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에 그래서 우리가 지난번에 인신의 자유 문제를 이번에 되게 많이 대비했었어요, 사실은. 그렇게 했었는데 그건 한 문제도 출제가 안 되고 사회권이나 청구권의 비중이 커지게 되는 이런 이제 상황이 됐단 말이죠. 그래서 뭐 그런 변화가 있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번 시험을 이제 해설 강의를 하면서 뭐 지난 과거를 그렇게 되짚어 보는 게 아니라 다음 시험을 대비해야 되잖아요, 그죠? 그랬을 때 다음 시험에 뭐 1차 시험에서는 3월 달에 인신의 자유 이제 한 번도 안 나왔기 때문에 그때는 그게 비중이 커질 수도 있는 이런 상황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헌법의 전체적인 난이도 이런 것들은 주로 무엇에 의해서 결정이 되는 거냐면 최신 판례, 그동안 한 번도 출제되지 않은 이런 판례들, 이런 것들이 이제 좀 비중이 커진다. 그럼 난이도가 높아지는 거다, 이렇게 되고, 많이 출제가 되어 왔었던 판례들이 출제가 된다면 그건 좀 난이도가 약해요. 지난번 시험은 이제 그동안 출제됐던 판례 비중이 커지고 최신 판례 비중이 약했단 말이죠. 그래서 좀 쉽게 봤다, 이렇게 본다면 이번 시험은 좀 만만치 않았다. 그 최신 판례는 아니었지만 한 번도 나오지 않았던 문장들이 이제 나와서 찾는데도 애먹었어요. 이거 어디서 출제한 건가? 이렇게 결국 다 찾아놨는데, 찾다 보니까 이제 뭐냐면 90년대 후반에 나온 판례인데 그냥 가장 핵심적인 판례도 아니고, 그러니까 여러 가지 판례를 내는 과정에서 중간에 여러 가지 판단들 하잖아요, 그죠? 중간에 들어가 있는 판단 문장을 넣어놨단 말이죠. 그런 거. 그러면 그거를 어떻게 찾아요? 뭐죠? 이렇게 되는, 우리가 최신 판례를 하더라도 가장 핵심적인 판단, 그런 부분에 대해서만 이제 정리하는데, 그거는 중간에 있는 문장을 넣어버리면 그것도 90년대 후반에 나온 그런 거. 그러면 대비를 어떻게 하라는 건지, 이런 거에 이렇게 된단 말이죠.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이 좀 구석구석 찌른 문제들이 있어요. 그래서 쉽지 않았다. 아무리 이제 기출문제라든가 최신 판례를 다 하고 갔어도 쉽지 않은 출제 난이도였다, 이렇게 이제 보여집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전체적으로 좀 많이 어려웠다, 이런 부분이 되면 지난번에 쉬웠다는 평이었어요. 그래서 이번에 어려워진 거죠, 그죠? 이게. 그럼 이번에 어렵다는 여론이 전체로 높아지면 다음 문제는
씌워질 가능성이 있다. 이런 이제 이런 거 왔다 갔다 해요 지금. 그러니까 뭐 어떤 난이도라든가 이런 거를 평균적으로 맞춰서 출제하는 것이 아니라 지난번에 어려웠어? 그리고 이번에 조금 쉽게 가자. 확 쉬워지고. 그다음에 확 쉬워져서 쉽다 평가되면 좀 조금 어렵게 가자. 조금 어렵게 가자는데 확 어려워지고 뭐 이런 이제 상황이 발생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이 좀 출제 상황에서 보여진다. 이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번에 어떤 반응을 보이느냐 이것도 출제자들이 다음 출제자들이 보는 것 같아요. 보는 것 같고 이렇게 드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전체적인 경향은 그렇다. 이번에는 조금 쉽지 않았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러면 이제 1번 문제부터 같이 좀 볼게요. 1번은 일단 정당 설립의 자유에 관련된 내용, 정당 제도에 관련된 내용인데 1번에 보면은 정당 자신의 원하는 명칭으로 정당 설립하고 정당 활동할 자유, 그러니까 자신의 원하는 정당의 명칭을 사용할 자유도 정당 설립의 자유로 보장이 됩니다. 그래서 정당 설립의 자유 내용이 되고요. 그 다음에 2번에 보시면 이거는 중앙당과 지구당 우리가 있는데 지구당도 중앙당과 좀 독립된 독자성을 가진 법인격 없는 사단에 해당한다. 여기서는 법인격이 없는 사단, 이거는 뭐 정당에 대해서 늘 붙었던 내용이고 중요한 부분은 거기 중앙당과 달리 독자성을 지닌 단체다. 독자성을 지녔다. 중앙당과 좀 독자성을 지닌 단체다. 지구당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한 건 처음입니다. 그런 거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3번 결국 답이 되는 문제는 우리가 그런 맨날 공부했던 내용이에요. 이거는 그나마 다행이에요. 그러니까 3번에 보면 우리가 보세요. 정당 해산제도 있죠. 정당 해산에 대한 제소는 누가 하는 거예요? 그거는 정부가 하는 겁니다. 정부. 근데 이게 법원이 한다 해서 틀린 거예요. 그러니까 정당 해산제도에서 정부가 한다는 거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정부가. 대통령이 아니라 법원도 아니고 국회도 아니고 정부가 한다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문장이 됩니다. 결국 그게 답이 되는 문제였어요. 그래서 이거는 조금 2번의 난이도라든가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 그리고 4번은 우리가 최근에 했었어요. 그래서 2명 이상의 정당의 당원이 되지 못한다. 그래서 한 개의 정당만 가입을 해야 되는 거 합헌이다. 이렇게 되는 거 됐습니다. 그래서 2번이 살짝 처음 보는 거였지만 3번이 좀 명확한 답이 있었기 때문에 이건 좀 쉽게 갈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2번에서 보면은 2번에 1번은 복수국적자는 대한민국 영역 내에서 법령을 적용하는 과정에서는 국민으로서만 처우한다. 1번 그건 문장 이거는 당연한 거고 그 다음에 2번에 인지 절차 인지를 통해서 국적을 취득하는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신고함으로써 이 부분이죠. 신고 허가를 또 받아야 되는 거 아닙니다. 신고예요. 잘 보세요. 우리가 선천적 국적 취득의 경우는 뭐냐면 부모 중에 한 명 이상이 한국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러면 태어났어요. 태어나면서 출생과 동시에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하는 거잖아요. 선천적 국적 취득. 근데 둘 중에 한 명, 대한민국 국민 중에 부모 중에 한 사람 이상으로 출생이 됐어요. 근데 외국에서 출생이 됐어요. 그리고 거기서 그냥 살았어요. 이렇게 되니까 우리나라 국적을 신고할 상황이 안 됐죠. 그죠? 이 사람은. 그래서 그냥 외국인으로만 살았어요. 그러면 그 사람의 경우는 원래 태어나면서 국적을 얻었어야 되는 사람이잖아요. 그죠? 근데 외국에 있는 바람에 국적을 얻지 못했어요. 그러면 와서 신고만 해라. 국적을 인정해주겠다. 대신에 늦으면 안 된다. 몇 살까지 오라는 거예요? 19세. 그래서 미성년자일 때 와라. 성인이 된 이후에는 인지가 아니라 다른 귀화 절차를 거쳐야 돼요. 얘는. 그래서 인지 이거 됩니다. 그래서 인지는 그런 경우 출생 당시에 대한민국의 부 또는 모가 대한민국 국민인 자 이렇게 되고 신고함으로써 된다. 인지는 요거 신고함으로써 잘 알아두시고 그 다음에 3번 요거는 이제 올해 최신 판례를 우리가 정리하고 간 내용입니다. 3번 이거는 이제 저기잖아요. 원정 출산자. 원정 출산자가 국적 이탈을 신고하려면 반드시 뭘 해야 돼요? 병역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고 했죠. 그래서 그렇게 하게 되는 건 국적 이탈을 침해하는가 헌법소원 제기된 거 올해 2월 달에 나온 거란 말이죠. 그래서 이거는 합헌이다. 요거 그대로 출시됐습니다. 그 다음에 4번에 품행 단정 명확승은 직에 위배되지 않는다. 이거는 자주 나왔던 겁니다. 그래서 국적법에서 귀화의 요건으로 품행에 단정할 것 이거는 명확한 용어에 해당한다. 그래서 1, 2번은 지금 기존의 답이
그 답이 중요하잖아요. 답의 난이도가 중요한데 이건 1, 2번은 그동안 우리가 늘 봐왔던 이제 답이었어요. 그래서 그나마 1, 2번은 다행이었다. 그러니까 보세요. 우리가 이제 기본적인 거를 공부를 하면서 평상시에 좀 많이 강조됐던 내용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무조건 다 정리하고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1, 2번에서 4개 선택지를 다 알아야 답이 나오는 건 아니죠. 답이 되는 것만 지금 명확하게 끌어내면 둘 다 득점이 되는 거잖아요. 그죠? 이런 거기 때문에 기본에 충실하잖아요. 이게 기본에. 그래서 최신 파일 막 많이 하고 이런 것도 굉장히 중요해요. 근데 기존에 출제가 많이 되어왔던 포인트들 그런 것들을 많이 잡아놓는 것도 굉장히 중요해요. 이거는 1, 2번 이런 문제 됩니다. 그래서 요거는 3번에서 최신 판례가 섞이긴 했지만 좀 뭐 답이 되는 선택지가 좀 확실했기 때문에 괜찮다. 그 다음에 3번 이거는 미친 거예요. 이렇게 출제하면 이거는 그동안 출제된 적이 단 한 번도 없는 헌정사 문제예요. 헌정사고 이거 찾는데 한참 걸렸어요. 찾아보니까 헌법 조문에서 그러니까 이거 1차 개정, 그 다음 5차 개정, 7차 개정, 8차 개정 4개 있죠. 이거 다 뒤져서 찾은 거예요. 헌법 조문을 이렇게 하고 그리고 찾았어도 이게 왜 틀려 했는데 거기 보세요. 답이 되는 4번만 먼저 보세요. 이게 왜 틀리냐면 해설에 보시면 여기서 8차 개정 96조 제1항에 국회는 해부터 동의권을 가진다 했죠. 거기서 제가 밑줄 친 부분이 있죠. 그 2개 중요한 그 다음 우호통상 항해조약 해설지 오늘 나눠준 거 있죠. 거기 네, 그러면 일단 3번에 4번 먼저 해설 쪽에 보시면 거기 제가 밑줄 친 부분이 있죠. 그 중요한 단위라는 단어 빠졌고요. 그 다음에 통상조약, 우통상 항해조약인데 통상조약이라 고쳐놔서 틀렸어요. 정말 이것 때문에 틀린 게 맞는지 제가 여러 번 봤어요. 그래서 보면서 이것 때문에 틀린 거더라고요, 답이. 그렇게 되니까 그래서 볼수록 화가 나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를 그럼 외우라는 건가? 다 이건 답을 내려면 외워야 되잖아요. 그죠? 이게 경찰 업무를 수행할 때 이걸 외워야 돼요. 이게 좀 그렇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게 좀 그랬다. 이거는 너무 단순 암기를 해야 되는 건데 맥락도 없고 중요한 포인트가 왜 강조되는지 그 이유도 모르겠는 이런 이제 문제가 됩니다. 이거는 어쨌든 4번이 답이 되는 거고 그다음 이거는 뭐 체크는 해놓읍시다. 이게 이제 출제되면서 여러 군데서 또 활용될 수 있으니까. 그 다음에 1번 보세요. 52년 1차 개정 헌법에서는 우리가 연대 책임을 강조하고 연대 책임 이게 우리 1차 개정 헌법에서 우리가 맥락은 좀 이어봅시다. 1차 개정 헌법에서는 뭐냐면 대통령 직선제를 얻어내기 위해서 국회에게 연대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권리, 불신임권을 인정했어요. 그래서 연대 책임 이건 우리가 외워두고 가는 거란 말이죠. 이게 그랬는데 각자 행위에 대해서는 개별 책임을 진다. 그래서 이 부분은 또 단서 규정을 또 이제 넣었단 말이죠. 그래서 이거 추가해야 됩니다. 추가해야 돼요. 그래서 일단은 거기 해설에 보시면 70조 제3항에 보면 국무총리와 국무위원은 국회에 대해서 공무원의 권한에 속한 일반 국무에 관해서는 연대 책임을 지고 각자 행위에 대해서는 개별 책임을 진다. 그래서 이제 이 뒷부분이 이제 출제가 된. 그동안은 계속 연대 책임이 강조돼 왔었던 이런 내용이고 각자의 행위에 대해서는 개별 책임을 진다. 요거 이렇게 됐고 그 다음에 2번에 보시면 여기서는 국회의원 후보자가 되려고 하는 자는 이거 5차 개정 헌법은 우리가 정당에 관련된 거죠. 이것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앞부분은 공부했어요. 그죠? 여기서 당적을 이탈하거나 변경할 때 소속 정리 해산될 때는 자격을 상실된다. 근데 뒷부분 이거는 지금 안 했단 말이죠. 그죠? 그동안 이게 출제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근데 합당, 제명으로 소속이 달라진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는 규정했다. 이거 예외 규정 이거는 다 돼요. 그래서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3번은 우리가 많이 아는 거죠. 그래서 통일주체 국민회의에서 대통령을 선출하고 국회의원의 3분의 1을 여기서 선거하도록 규정하였다. 이거는 많이 했었던 내용이니까 익숙하게 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여기서는 지금 1, 2번의 경우는 이제 그 뒷문장이 붙어서 좀 추가된 내용이고 4번의 경우는 어찌 해야 될지 뭐를 좀 모르겠는 이런 이제 내용이 출제가 된 거예요. 이게. 예, 그래서 이렇다. 우리가 헌정사에 관련된 내용은 이렇게 됐습니다. 이거 보면서 좀 결심을 했어요. 제 교재 헌정사 부분을 다 뜯어 고쳐야겠다. 그래서
조문을 다 넣어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다 넣는 거 아니고 중요 부분들은 조문을, 그러니까 앞부분이 나오면 뒷부분을 또 추가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앞부분에 나온 거를 대부분 그게 많이 반복이 돼서 그것만 공부해오고 교재도 그렇게 구성했어요. 근데 이렇게 출제하면은 출제됐던 거 뒷부분까지 다 좀 이어서 좀 붙여놓을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좀 들어요. 그래서 네, 그렇게 해서 3번은 그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어요. 그 다음에 4번 법치주의. 예, 기억은 우리 법치주의는 많이 했어요. 그죠? 법률 유보원칙, 요거 많이 강조했었습니다. 법률 유보원칙을 해서 헌법이 법률에게 시킨 사항은 반드시 법률로서 해야 되는 거냐? 법률로서 그게 원칙이지만 그렇지 못할 경우는 부득이한 사정이 인정되고 하는 경우는 하위법규에게 위임할 수 있다. 근데 위임하는 경우는 법률의 근거만 있으면 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었죠.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니은 요거 좀 별표하시고, 법률 유보원칙은 단순히 법률에 근거하기만 하면 된다라는 것이 아니라 의회 유보원칙도 같이 가는 거예요. 법률 유보원칙은 그러니까 법률로서만 형식적인 법률로서 기본권을 제한할 수 있다. 헌법이 법률에게 시킨 사항은 법률이기만 하면 된다가 아니라 국민의 대표기관인 의회가 만든 법률이어야 한다가 붙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국민의 대표기관인 의회가 만든 법률에 근거해서 그 본질적인 사항은 의회가 정하도록 하는 거,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법률 유보원칙을 위반하면 입법부가 해야 될 사항을 다른 데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권력 분립에도 어긋날 수 있는 이런 경우가 생겨요. 그래서 의회, 국민의 대표기관인 의회가 해야 한다. 의회 유보원칙도 같이 가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뒷문장에 보면 국민의 대표자인 입법자 스스로 그 본질적인 사항에 대해서 결정하여야 된다는 요구가 내포된다. 요거 맞는 거고. 그 다음에 디귿 체계 정당성 원리 많이 했습니다. 이거는 우리가 한 문장 외웠죠. 체계 정당성 원리를 위반한 것은 그 자체로 위헌이 아니다. 평등의 원칙, 비례 원칙을 위반했을 때 비로소 위헌이 되는 것이다. 이거 외워놨잖아요. 그죠? 이거는 쉽게 가는 거고. 그 다음에 리을, 이것도 외웠죠. 우리가 소급입법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진정소급입법, 부진정소급입법. 진정소급입법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어야 한대요. 안 됩니다. 예외적으로 아까 세 가지. 예상이 가능하고 중대한 공익상 이익이 있어야 되고 신뢰 가치가 크지 않은 경우, 그런 경우에 예외적으로 허용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부진정소급입법은 원칙적으로 허용이 되는데 다만 신뢰보호 원칙은 준수해야 된다. 신뢰보호 원칙을 준수한다는 것은 개정을 통해서 얻는 공익상 이익과 법이 변하지 않을 것이라는 신뢰 가치, 두 가지 중에서 뭐가 커야 돼요? 공익상 이익이 커야 된다. 이게 신뢰보호 원칙에 해당하는 거잖아요. 그게 리을에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법치주의는 우리가 좀 계속 이거는 100%라고 생각하면 돼요. 100%. 법률 유보 원칙이든 뭐 법치주의든. 그러니까 법치주의 원칙에는 법률 유보 원칙, 소급입법 금지 원칙, 체계 정당성 원리 이게 다 있잖아요. 그래서 그거는 좀 많이 강조했습니다. 수업 시간에도. 그래서 이거는 100%예요. 항상 출제돼요. 항상. 그 다음에 기본권의 주체도 항상 100%다. 기본권의 주체 항상 난다. 아동과 청소년은 인격권의 주체 되어야 한대요. 이건 상식적으로 판단해도 인정이 안 된다고 하면 안 되겠죠. 그죠? 그래서 이건 상식적으로 갑시다. 그 다음에 불법 체류 중인 외국인 근로자에 대해서 국가인권위원회의 공정한 조사를 받을 권리도 이거는 헌법상 인정되는 기본권인가? 이거는 쉽게 가야 돼요. 뭐냐면 보세요. 국가인권위원회로부터 조사를 받고 인권 침해를 구제받을 권리는 법률상의 권리지 헌법상의 권리 아니잖아요. 우리나라 국민에게도 어차피 헌법상의 기본권 아니에요. 근데 불법 체류 외국인에게 그게 헌법상의 기본권이다? 당연히 아닌 거죠. 그죠? 당연히 아닌 거죠. 그래서 이건 좀 쉽게 갔어야 됩니다. 이거는 쉽게 풀었어야 돼요. 그 다음에 3번 정당도 기본권의 주체될 수 있다. 정당은 정당 설립회장의 주체가 되기도 하고 평등권의 주체가 되기도 하고, 이것도 많이 강조한 이런 내용이에요. 예,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는 주택 재개발 이거는 좀 어려웠어요. 주택 재개발 정비 사업 조합은
공법인의 지위에 해당하는 것이고 행정심판의 피청구인이 된 경우에는 기본권의 주체가 될 수 없다. 이건 처음 봤을 거예요. 처음 봤어도 이번에서 충분히 쉽게 답이 돼서 나왔기 때문에 이거는 괜찮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런 문제 보세요. 그러니까 어떤 문제가 어려운 거냐면 최신 판례가 선택지 4개 중에 들어가져 있다. 그러면 어렵지 않을 수 있어요. 최신 판례가 하나고 나머지 다 기출 판례예요. 그럼 내가 기출 판례를 다 알고 있으면 답 나오는 거잖아요. 지금 그죠? 그럼 앞에서 지금 5문제 중에서 답이 되는 것 중에서 우리가 다 했던 게 답이 되는 게 지금 대다수가 된단 말이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 나오면은 이거는 좀 쉬운 거예요. 이거는. 근데 이제 뭐냐면 최신 판례가 2개 이상 들어가는 거죠. 2개 이상 들어가고 그 중에 하나가 답인 경우. 이러면은 이제 좀 곤란해지는 거죠. 이거는. 그래서 이거는 이제 답이 되는 것이 명확한데 최신 판례는 답이 아니고 답이 되는 게 내가 알고 있는 것이 답이다. 이러면 이제 이거는 쉬운 거예요. 이거는. 그래서 이 6번에 5번의 경우도 이거는 5번, 4번은 이제 다음 시험 대비할 때는 추가해 놓으시고 문제를 풀 때는 지금 2번에서 답이 나왔어야 되는 이런 이제 내용이다. 그러니까 이거는 좀 잘 정리해 놓으시고 2번은 수업 시간에 많이 강조한 내용들이에요. 그래서 쉬웠어야 하는 이런 문제다. 그 다음에 6번은 좀 별표하시고 6번은 이제 이런 통문제 하나 꼭 나온단 말이에요. 통문제가. 통문제 이거 나오죠. 이거는 하나 판례를 놓고 사건 개요까지 설명해주고 거기서 물어봤던 판단이 됐던 것을 다 선택지로 구성하는 한 판례를 통문제로 내는 이런 거 꼭 하나 들어가요. 근데 이게 최근에 출제된 것 중에서 여러 가지 쟁점이 됐던 것들이 출제가 됐었다가 이거는 지금 몇 년도 판례예요? 2008년도 판례예요. 느닷없이 나온 거예요. 느닷없이 이렇게 되긴 한단 말이죠.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좀 사건 개요를 좀 알고 있을 필요가 있는 이런 내용들인데 뭐냐면 보세요. 지방자치단체장입니다. 우리가 했었던 판례들인데 우리가 이건 했어요. 뭐냐면 공무원이 선거운동 기획에 참여할 수 있어요, 없어요? 참여할 수 있다. 선거운동 기획에 참여할 수 있는데 직책을 이용해서 참여하는 경우는 안 된다. 직책을 이용하지 않는 경우는 참여할 수가 있다. 그 판례는 단편적으로 문제가 많이 그동안 나왔었어요. 이게. 그래서 그걸 우리가 단편적으로 정리해서 이제 가지고 있었고 이번에 실전 문제에서도 여러 번 연습을 하고 간 거란 말이죠. 근데 이렇게 통으로 나왔어요. 이 사건은 뭐냐면 지방자치단체장입니다. 근데 다음 선거에 출마하려고 해요. 그러면 지방자치단체장이 다음 선거에 또 출마할 때는 직책을 가지고 출마하는 거예요? 포기하고 출마하는 거예요? 가지고 출마하는 겁니다. 가지고. 근데 이 사람이 그러면 선거운동에 참여하게 될 때는 단체장을 내려놓고 부단체장이 권한대행을 맡기고 선거운동에 참여하는 거예요. 이게. 근데 선거운동이 기획에 참여할 때는 직책을 가지고 참여하는 겁니다. 그럼 이 공무원이 현재 이 지방자치단체장이 직책을 가지고 선거운동의 기획에 참여할 때는 이게 허용이 되는가 했을 때 그거는 어차피 선거에 출마를 해야 되기 때문에 기획에 참가해야 되긴 하잖아요. 그죠? 해야 되긴 하는데 직책을 이용하면 안 되겠죠. 당연히. 직책을 이용하면 안 되고 직책을 이용하지 않고 선거운동의 기획에 참여하는 것은 허용된다. 하지만 직책을 가지고 참여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그럼 이걸 구분할 어떤 건 허용되고 어떤 건 허용되지 않는지가 명확해요? 명확하지 않아요? 명확성 원칙에도 위배되지 않는다. 이렇게 된단 말이죠. 그래서 이거는 합헌에 해당해요. 그 다음에 이거는 이제 1, 2번은 공무단위권, 이거는 이제 기본권의 경합과 관련돼서 출제가 됐어요. 일단 여기서는 이거는 이 사람이 제한되는 거는 그 정치적 표현의 자유랑 공무단위권이 제한된 거예요. 정치적 표현의 자유는 뭐냐면 선거운동의 자유. 선거운동이 기획에 참여하는 것도 정치적 표현의 자유에 해당할 수 있어요. 이거. 그 다음에 공무단위권은 이 사람이 직책을 이용할 권리, 자신의 직책을 가지고 참여할 권리를 얘기하는 건데 그러면 이 사람이 지금 이 법이 금지하고 있는 거는 직책을 갖고 참여하는 것을 규제하는 거예요? 선거운동에 참여하는 걸 규제하는 거예요? 선거운동에 참여하는 것을 규제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거는 정치적 표현의 자유, 이게 핵심적인 기본권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2번이 답이 되는 요거는 이 판례는 2번. 그러니까 이거는 1, 2번은 기본권 경합에 관련된 건데 공무단위권이랑 정치적 표현의 자유가 같이 경합을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근데 여기서는 핵심은 선거운동에 참여하는 걸 제한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거는 정치적 표현의 자유, 이게 핵심적인 기본권이 되는 것이다. 그다음 3번 명확성 원칙이 위배되지 않고요. 그 다음에 이제 지위를 이용하지 않고 사적인 지위에서 선거 등의 기회이익을 행위하는 것은 금지하는 것은 평등권 이것은 볼 수 없으므로 평등권을 침해하지 않는다. 이건 평등권을 침해한다. 이거 위헌으로. 그래서 이용하지 않고 공무원이라 하더라도 그 지위를 이용하지 않고 사적인 지위에서 선거 등의 기획행위를 하는 것까지 금지하는 것은 위헌이다. 이거는 허용해야 한다. 이렇게 되는 거죠. 예, 그래서 그렇게 체크하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7번 기본권 제한. 일단 우리가 1번에 보시면 명령에 긴급이 붙으면 이거는 법률적 효력을 가져요. 긴급 명령, 긴급 재정경제 명령 다 이거는 이제 법률의 효력을 가져요. 그럼 법률의 효력을 가지니까 긴급 재정경제 명령으로 기본권 제한할 수 있어요, 없어요? 할 수가 있습니다. 할 수 있어요. 이렇게. 그러면 긴급 재정경제 명령이 기본권 침해 여부를 판단할 때는 과잉금 전칙을 기준으로 심사해야 하네요. 당연히 한다. 당연한다. 이거는 그래서 과잉금 전칙을 기준으로 심사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2번 요거 시험 전에 많이 했었던 겁니다. 공무원에서 국가 공무원에서 그 밖의 공무 외에 이루는 집단행위를 금지하는 거 명확성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 이거. 그 다음에 수용자의 기본권 제한도 다른 방식이 있으면 그걸로 먼저 하고 예외적으로 안 되면 예외적으로만 허용하는 거 됐고요. 그 다음 4번 그 밖에 정치단체가 가입하는 등 정치적 목적 행위 이거는 결사의자를 침해한다. 병역법에서요. 여기서는 사회복무요원이 그 밖에 정치단체에 가입하는 정치 목적을 지닌 행위 이거는 이제 과잉금전칙 위배에 대해서 위헌. 이거는 너무 이제 모든 걸 다 제한해버리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위헌이다. 그 다음에 8번 인간의 존엄과 행복 추구권 이거는 최신 판례 없는 단원이에요. 그러니까 인간의 존엄과 가치, 행복 추구권은 거의 최신 판례가 없어요. 없고 인간의 존엄과 가치는 항상 나던 게 나와요. 이거 우리가 1번에 보면은 여기서는 1번 요거 하나만 좀 보시면 교통사고 발생 시 사상자 고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는 자에 대한 형사처벌 구하는 거 이거는 당연히 합헌이죠. 그렇죠? 내가 하기 싫다고 안 했어요. 하기 싫다고 안 해서 얻게 되는 그 사람의 이익은 하기 싫은 건 안 한 일이에요. 근데 그걸 통해서 발생하는 거는 사람이 죽는 거예요. 그럼 어떤 게 법이익이 더 커요? 사람이 죽는 게 더 큰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걸 강제해서 살려라. 네가 하기 싫은 거 하더라도 사람 하나 살리면 그 법익 균형은 훨씬 더 공익이 증진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거는 합헌이다. 그 다음에 2번에 자기 책임에 올리는 책임의 한정 원리로 기능한다. 됐고 그 다음 3번 이거. 이거는 뭐 옛날부터 계속 나왔던 이런 내용이잖아요. 우리가 이제 수용 면적이 협소하다. 인구권 침해. 그 다음에 대마를 흡연할 수 있는 걸 이것도 수업 시간에 많이 언급했어요. 그죠? 일반적 행동자유권 하면 보통 법적으로 타당하고 도덕적으로 타당한 그런 것들만 일반적 행동자유권으로 보장되는 것이 아니죠. 그래서 바람직한 것만 보장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대마를 흡연할 수 있는 권리도 일반적 행동자유권의 보호 영역에 속해요. 그 다음에 9번 평등권. 이거는 최신 판례가 많이 짝깔렸어요. 이거는. 이런 문제가 어렵단 말이에요. 이거 다 23년, 22년 판례로만 구성한 이런 내용이에요. 이거는 일단 우리가 여기 1번 요거는 우리가 시험 직전에 최신 판례로 하고 간 내용입니다. 요거는 그래서 일단은 건설 노동자에서 산업재해 보상을 받아야 되는 사람인데 이 유족 보상을 받아야 돼요. 가족은 받는데 이 가족 중에 한 사람이 외국인이에요. 외국인이고 그 다음에 이제 외국에 거주하는 외국인이란 말이죠. 그러면 그 사람을 유족 보상에서 제외한 거는 이거는 평등권을 침해한 것이다. 가족이면 다 보상해야 되는 거고 마음 아프고 하는 건데 그걸 보상해주고 위로해주는 게 유족 보상인데 그거는 외국인이라서 안 해준다.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외국인 가족이라도 유족 보상은 받을 수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2번 요거는 우리가 나왔을 때부터 수업 시간에 제가 반영해서 교재에도 넣었어요. 이거는 교재도 넣어서 국회의원의 경우는 당선된 이후에 후원을 뒀었어요. 후원을 뒀었는데 지방의원은 당선된 후에는 후원을 줄 수 없는 규정.
이거는 평등권을 침해하여서 위헌이다. 이건 이미 우리 교재에 들어가 있는 내용이에요. 이거는 그래서 이거는 위헌이다. 평등을 침해한다. 이게 답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23번에 보면은 이것도 국군 포로로서 억류 기간 동안 보수를 지급받을 권리, 국내를 귀환해서 등록 절차를 거친 자에게만 인정한다. 이것도 합헌. 이거 돌아오지 못한 포로에 대해서는 이건 없어요. 없는 거. 이것도 우리가 시험 직전에 보고 간 판례입니다. 이것도. 그 다음에 사회복무요원에게 현역병의 봉급에 해당하는 보수를 지급하도록 하는 거, 평등권을 침해하지 않는다. 이것도 하고 갔어요. 이거 할 때 사람들이 웃었어요. 이거 뭐냐면 이 사회복무요원의 주장은 그거예요. 현역병이랑 사회복무요원의 급여가 똑같아요. 뭐 이등병 때하고 똑같이 준단 말이죠. 근데 얘가 사회복무요원이 그게 불만이라는 거예요. 왜냐면 쟤는 옷도 주죠, 먹는 것도 주죠. 그거 다 주고 하는데 그러니까 이 반응이었어. 이 반응. 이렇게 했는데 나는 교통비도 내가 쓰죠. 옷도 내가 입고 다녀. 먹는 것도 내가 사야 되죠. 이렇게 되니까 월급을 더 줘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했었는데 지금 이제 헌법재판관들도 이렇게 웃었을 거예요. 이렇게 해서 그건 평등권 침해 아니냐. 우리는 더 줘야 되는 거 아니냐 했는데 아니다. 이거는 합헌이다. 평등권을 침해하지 않는다. 요겁니다. 요거 자주 했었어요. 네, 그 다음에 10번 직업의 자유. 사회복무요원 판례가 많이 나왔네요. 그죠? 사회복무요원 또 났어요. 이게 복무기간에 장애 허가에 없이 다른 직무에 경험만 하는 행위를 했어요. 그러면 경고 횟수가 늘어날 때마다 5일을 연장해서 복무 연장이 되는 거 합헌. 이거는 이렇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2번도 요것도 자주 했어요. 우리가 최신 판례가 나오는 단원만 잘 생각하시면 돼요. 이거는 뭐 평등권도 자주 나와요. 자주 나오고 최신 판례가. 그 다음에 직업의 자유는 어떤 해는 완전히 쏟아졌어요. 작년 같은 경우는 직업의 자유에 관련된 판례가 쏟아진 해도 있어요. 이렇게 되고 2번 이것도 우리가 보고 갔어요. 왜냐면 경비업자 있죠. 경비업자는 경비업에 집중해야 되는데 경비 업무 외에 업무에 경비원을 종사하게 하는 것을 금지하고 이를 이제 경비업에 종사하는 사람이 다른 거 쓰레기 뭐 분리수거를 한다든지 이런 일을 했다. 그러면 거기서 경비업자의 허가를 취소하도록 규정하는 거 위헌. 그러니까 경비 업무에 방해가 된 업무는 당연히 금지해야죠. 근데 그렇게 아니라 소소한 일이어서 경비 업무에 방해가 되지 않은 업무까지도 일률적으로 취소해버린단 말이죠. 이렇게 되면 그건 좀 과도하다. 그거는 임의적 규정으로 가도 되는 거를 필요적 규정으로 갔기 때문에 위헌이 되는 것이다. 그 다음에 3번 시각장애인들에게만 안마사 자격 인정하는 거 합헌. 그 다음에 4번에 변호사 자격이 있는 자에게 더 이상 세무사 자격을 부여하지 않는 세무사법 조항 합헌. 이것도 다 하고 간 거예요. 이거 다 했어요. 그래서 이거는 다 최신에 나온 내용들 다 정리하고 봤습니다. 그 다음에 11번 여기서 11번에 1번은 자주 나와요. 이거는 인터넷 언론사에서 자신의 어떤 정당 후보에 대한 지지에 반대의 글을 게시하는 행위, 이거는 표현의 자유로 보장이 돼야 되지 사생활의 보호대 영역이 아니다. 됐고, 그 다음에 2번에 여기서는 개인적인 공직자의 경우를 했을 때 개인적인 사생활에 관련된 사실은 어떤 경우에도 공적인 관심사항이 될 수 없다. 그게 아니라 일정한 경우 공적인 관심사항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일정한 경우 될 수도 있다. 그 다음에 3번 자주 했었습니다. 공직선거의 후보자로 등록하고 하는 자는 실효된 효과까지 다 범죄 경력을 제출하는 거, 이 사람의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가? 아니다. 이건 합헌이죠. 국민의 알 권리가 더 중요하다고 했죠. 그래서 이거 잘 이해하면 되고, 금융감독은 4급 이상의 직원에 대해서 재산 등록 의무 부과 합헌. 이것도 꽤 자주 나왔던 내용들입니다. 그 다음에 12번 학문과 예술의 자유. 이거는 다른 시험에서도 거의 기출문제를 찾기 힘들 정도로 자주 안 나왔던 내용들이에요. 근데 거기에 나왔습니다. 일단 1번에 대학의 자율권은 헌법상의 기본권입니다. 헌법상의 기본권이고, 그리고 대학의 자율권 구체적인 내용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해서 보장이 된다. 이거는 이제 일반적인 문장 잘 알아놓고, 그 다음에 2번 학교 정화구역 내에서 극장시설 영업을 금지하는 거 위헌. 극장은 이건 예술이라고 했죠. 그래서 이거를 금지하는 것은 위헌이다.
학교. 예전에는 이게 학교 주변에 극장 하면은 주로 옛날에 극장 상영들의 영화가 그렇게 좋은 영화들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뭐 좀 청소년 이제 관람가들 영화 이런 게 많이 있었기 때문에 학교 근처에 두는 것은 금지하는 법이 그 당시에 유효했어요. 근데 지금은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이게 이제 이거는 위헌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 3번 이거 좀 별표하시고, 영화진흥법 이게 제한 상영과 상영 등급 분류 구체적인 기준을 영상물 등급위원회 규정에 위임했다 했을 때 이거는 포괄유인 금전칙 위배되지 않는다. 이거는 우리가 뭐냐면 제한 상영과 등급 분류 구체적 기준을 했을 때 일정한 제한이 필요한 영화라는 표현, 일정한 제한이 필요한 영화 이렇게 규정이 된 거, 이거는 명확승원칙 위배된다. 우리가 이거 명확승원칙에서 다룬 판례예요. 근데 이거는 지금 포괄유인 금전칙을 위배했는가 이렇게 됐는데, 만약에 일정한 제한이 필요한 영화라는 부분이 명확승원칙 위배됐다라는 것을 알고 있는 사람이면 우리가 이건 포괄유인 금전칙에도 위배가 된다는 것을 알면 돼요. 왜냐하면 보세요, 법률이 하위 법규에게 위임할 수 있죠. 그죠? 위임할 때 위임 규정이 포괄위임에 해당하느냐 하지 않느냐를 판단하는 기준이 뭐라 했어요? 그게 명확승원칙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했잖아요. 근데 명확승원칙이 위배되면 당연히 포괄유인 금전칙에도 위배가 되는 것이다. 이렇게 갔어야 되는 이런 판례란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 판례를 좀 기본 판례들 있죠. 그런 거를 좀 확실하게 정리해 놓고, 공부한 판례는 무조건 확실하게 암기해 놓고 하는 것이 중요한 게 여기서 응용을 할 수 있단 말이죠. 이런 것들이. 그래서 잘 체크해야 돼요. 그리고 이제 이런 거 보면은 잘 보세요. 우리가 헌법 공부를 요상하게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러니까 뭐냐면, 그러니까 딱 보니까 저기 그거예요. 그 얘기를 들어보니까 저기 누구죠? 이거 얘기해도 되나? 실명은? 황남기? 그 사람이 헌법 공부는 그냥 하는 방법을 뭐 10회독 해라, 20회독 해라 이렇게 해서 그냥 판례만 쭉쭉 읽어나가고 익숙하게 만들면은 득점할 수 있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고 다니는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기출 판례만 계속 주구장창 외워대고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보면은. 그래서 이제 문제 푸는 속도도 굉장히 빨라요. 그런데 득점은 항상 90, 뭐 85 이렇게 되지 100은 안 나와요. 100은. 그러니까 특히 요번 문제 같은 거 있죠. 그렇게 공부한 사람들은 100이 안 나올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이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똑같이 나오면 그게 이제 100이에요. 옛날처럼. 근데 지금 이 문제는 똑같이 안 나와요. 그러니까 변형이 되거나 또 한 번 더 꼬아서 나거나 이렇게 되기 때문에 그거를 따라가려고 하면은 개념이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개념. 근데 개념이 없이는 이거는 이제 못 따라가나 이런 거. 판례를 단순함기만 해가지고는 예전처럼 문제를 풀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해야 돼요. 그래서 개념을 좀 장착하고, 우리가 개념 없는 경찰관이 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개념을 좀 장착하고 그거를 갖고 판례를 다 외운 거, 그거를 또 뚫고 올라가야 된단 말이에요. 한 단계를 더 올라가야 돼요. 그러면 그게 개념이 필요한 거란 말이죠. 그래서 판례만 주구장창 외워갖고 단순함기 해갖고 핵심 키워드 있죠. 그것만 찾아가면서 맞고 틀리고 이거 연습하시는 분들은 이거 좀 힘들어요. 힘들 수밖에 없는 이런 문제가 돼요. 그래서 개념이 좀 장착이 돼야 한다. 그래서 이 3번은 지금 우리가 배운 거는 명확승원칙 위반 됐는가 그거예요. 그리고 그걸로만 출제되어 왔던 문제입니다. 이게 이 판례는. 근데 갑자기 느닷없이 포괄유인 금전칙이 위배됐는가 이걸 묻는단 말이죠. 그러면 포괄유인 금전칙을 판단하는 기준이 명확승원칙을 판단하는 기준이 똑같은 거니까 이거는 뭐 명확승원칙 위반됐으면 당연히 포괄유인 금전칙에도 위반이 되는 것이다. 이렇게 가는 거죠. 그게 개념이에요. 그게. 그래서 그거를 잘 이해하고, 그 다음에 4번에 특허권의 내용에는 여기 발명의 명칭과 내용을 표시하는 권리도 특허권에 포함이 됩니다. 이거 여명 808 숙지에서 이거 관련된 건데, 특허권에 관련된 판례는 그걸 계속 돌려 쓰고 있어요. 그래서 쓰고 있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표시를 제한하는 것은 특허권에 대한 제한이라고 보아야 된다. 그러니까 내 특허권자예요. 근데 이 특허로 낸 발명품 있잖아요. 그거를 게시할 때는 특허 아이디어를 내가 표시할 수 있는 권리도 특허권에 포함되어 있다. 근데 숙취소잖아요. 특허의 핵심이. 근데 그거를 표시하지 못하게 하는 것은 특허권을 제한하는 것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내용을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13번 재산권.
여기서는 일단 유언의 자유 재산권에 포함됩니다. 1번. 유언의 자유는 재산권에 포함이 돼요. 유인이라 나갔나요? 유언의 자유 재산권에 포함되고, 그 다음 환경예산 부담금, 이거는 합헌. 환경예산 부담금 합헌. 그렇게만 외우면 돼요. 이거는. 그 다음에 3번에 골프장, 회원제 골프장용 부동산 재산에 대해서 여기서는 이제 4%의 중과세율을 규정한 거, 이것도 합헌. 여전히 우리 사회에서 골프장 있죠. 골프장 지금 대중화 많이 됐어요. 그런데 여전히 헌법재판소에서는 사치품으로 인식합니다. 아직은 우리 사회에서는 사치품으로 인식하는 것이 맞다. 그래서 거기에서 중과세를 하는 거 여전히 합헌이다. 여전히 합헌이다. 조금 더 지나서 뭐 시대가 바뀌고 그게 대중화된 스포츠로 인정이 된다. 뭐 그럼 달라질 수는 있어요. 이렇게 되는 거. 그 다음에 4번에 전기통신 금융사기 피해자 보이스피싱. 이거는 좀 별표해 놓으시고, 이건 최신 판례로 나온 건데, 보이스피싱을 당해서 송금을 했어요. 송금을 했는데 이거를 구제할 수 있는 방법이 없었단 말이에요. 그랬는데 계좌나 등 해당 계좌로부터 자금의 이전에 이용된 계좌를 지급정지하도록 하는 거, 이걸 규정을 만들었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재산권을 침해하는 거 아니냐? 이걸 재산권을 침해한다고 인정하면 보이스피싱 한 사람들의 권리를 보장해 주는 거잖아요. 그죠? 당연히 안 되는 거죠. 이거는 보이스피싱 우리가 사회 문제가 되고 있잖아요. 사회적으로. 그래서 이런 거를 좀 현실적으로 구제 방안을 찾기 위해서는 이건 지급정지, 계좌에 대한 지급정지, 이거는 합헌, 재산권을 침해하지 않는다. 그 다음에 14번 인간다운 생활할 권리, 오늘 배웠죠? 오늘 배웠는데 최소한의 물질적인 생활을 필요, 최소 동그라미 치고, 이거는 헌법상의 권리로 당연히 직접 도출될 수 있고, 근데 그 이상의 급부를 요구할 권리는 이거는 헌법상에 바로 도출되지는 않는다. 이거는 법률의 형성이 됐을 때 비로소 도출이 되는 것이다. 그 다음에 이제 여기 2번 최소한의 보장을, 최저생활 보장 수준이 최소한을 보장하고 있는지 여부는 총괄적인 수준으로 판단한다. 그러니까 최저생계급여 그거 하나만 갖고 판단할 일은 아니다. 이거. 그 다음에 3번도 이것도 최근에 좀 풀고 갔습니다. 직장 가입자가 소득외에 보험료를 일정 기간 체납한 경우 보험료를 완납할 때까지 이거를 보험급여를 실시하지 않도록 하는 거. 보험료를 안 내도 제재 조치가 없으면 보험금을 받을 방법이 없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보험급여를 지급하지 않도록 함으로써 그걸 완납을 요구하는 이런 것은 합헌. 그 다음에 이제 구치소에 수용 중인 사람을 중복 보장을 폐역해서 개별 가구에서 제외하도록 하는 거, 이것도 꽤 많이 나왔던 거. 이거 우리 기본서에도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합헌이다. 이게 답이 되는 문제였습니다. 그 다음에 15번. 근데 15번에 1번 여기에서 좀 문제가 됐을 수 있어요. 15번. 여기서는 우리가 이제 주로 많이 되었던 것이 뭐냐면, 교육을 받을 권리는 교육에 필요한 시설을 제공해주고 요구할 권리 있느냐 했을 때, 이거는 지금 있는 게 맞는 거란 말이죠. 근데 뭐냐면 그동안 우리가 했던 거는 특정한 교육시설의 제공을 요구할 수는 없다. 특정한 교육시설의 이거를 요구할 수는 없어요. 특정한 교육제도라든가 특정한 교육시설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는 교육을 받을 권리에 있지 않습니다. 그게 그동안 계속 강조가 되어 왔었던 문제였단 말이죠. 근데 지금 이거는 특정한이란 말이 빠졌죠. 그러면 특정한이 아니라 교육시설이나 교육제도를 요구할 권리는 교육을 받을 권리 있느냐? 있다. 그거를 좀 구분하셔야 돼요. 이거는. 그럼 아까 우리가 얘기한 것처럼 보수를 받을 권리는 직업의 저에 포함되어 있어요. 근데 상당한 보수를 받을 권리, 일정 금액을 받을 권리는 보장되지 않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그런 개념으로 이해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2번, 부모가 자녀 교육권을 행사하는 과정에서 건강에 반하는 방향으로 자녀 교육권, 애를 잠을 안 재우게 건강에 위해가 되는 방향으로 자녀 교육권을 행사한다면 국가는 부모의 자녀 교육권을 제한할 수 있어요, 없어요? 당연히 있어야죠. 애 잡으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안 돼요. 당연히 있어야 합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여기 3번 학교 급식법 있죠. 이거에서 사립학교 운영의 자유를 필요한 여기 학교 급식을 다 무상으로 하라 이거예요. 사립학교도 학교가 급식비 부담해라 이렇게 하게 돼서 이거는 사학의 자유를 침해하는 거 아니냐 했을 때 아니다. 합헌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4번 교육의 자주성을 위해서 교육기관의 자유, 교육의 자유 이런 것들이 둘 다 보장이 되어야 한다. 그래서 교육기관의 자유는 자주적인 결정권 이런 것이 내용으로 하고 있고 교육의 자유는 교육의 내용이나 방법을 자주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내용을 말한다. 그래서 교육의 자주성을 위해서 교육기관의 자유, 교육의 자유 이 두 가지가 강조가 되었다. 그 다음에 16번 노동조합 1번 노동조합을 이제 설립할 때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서 반려한 것은 허가제가 아니다. 이건 우리 기본소에도 있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쉽게 갔어야 되고 그 다음에 3번에 보면은 그 근무 조건과 직접 관련되지 아니한 사항은 단체 교섭의 대상이 되죠. 그러면 직접이란 단어 동그라미 치고 이거는 명확성현 측에 위반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단체 교섭의 대상에서 근무 조건과 직접 관련되는 것과 관련되지 않는 것을 구분하는 것은 이제 명확하게 구분할 수 있다. 그 다음에 3번 뭐 단체 행동권을 재산권이나 직업의 자유, 경제적 현저히 침해한대잖아요. 현저히. 그러면 제한할 필요 있는 거죠. 그리고 현저히란 말이 들어가면 이거는 명확하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이제 3번에 주요 방위산업체 근로자의 근로3권의 제한 규정은 단결권이나 단체 교섭권은 언급하지 않습니다. 단체 행동권에 대해서만 언급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33조 3항에 나오는 내용만 정확하게 포인트를 알고 있었어도 단체 교섭이 아니라 단체 행동을 할 수 없다. 이렇게 갔어야 돼요. 그 다음에 17번 이거는 이제 틀린 거 헌법 조문에도 틀린 건데 헌법 조문 틀린 거는 이거 20g 찾기 이건 항상 이거는 기억은 뭐가 틀렸어요? 헌법과 법률이 정한 법관인데 법률이 정한 법관이라서 틀린 거예요. 헌법화가 빠져서 틀린 거예요. 니은은요. 이게 긴급명령이 아니라 비상계엄시. 비상계엄할 때 군사재판을 받을 수 있지 긴급명령 시에는 이거 안 돼요. 그러니까 이런 거 단어 하나하나 놓치면 안 되는 이런 상황이 되는 거죠. 그 다음 디귿도 어려웠어요. 우리가 디귿은 강조했던 게 보세요.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는 모두 다 저기예요. 둘 다 헌법상의 재판 조건에 포함됩니다. 근데 명시가 됐느냐 안 됐느냐 이거 굉장히 강조했었어요. 제가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는 명시돼 있습니다.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는 명시돼 있지 않아요. 근데 지금 이게 명시됐다고 명시가 돼버렸잖아요. 안 된다. 이거는 그리고 리유는 맞는 거고. 그래서 이거 명시 여부도 좀 잘 이해를 하고 규정돼 있느냐 안 되느냐 이런 거 자주 나옵니다. 그 다음에 18번 국가배상 청구권 여기서는 이거는 29조 2항에 군인, 군무원, 경찰 공무원은 전투나 훈련에 참가해서 다쳤어요. 법률이 정한 보상 받으면 국가배상 청구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그게 답이에요. 이거는 우리가 많이 겪었던 조항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쉽게 갔어야 되고 그 다음에 특수 임무 수행 있죠? 요거는 작년 경찰 2차 시험에도 출제됐었던 판례예요. 여기서는 뭐냐면 이제 그 전심 절차에서 합의한 내용을 재판상 화해로 인정한 거 요거는 합헌이다. 합헌. 재판상 화해로 인정한 거 요건 합헌입니다. 그다음 정신적 손해에 관한 부분이 이것도 합헌. 그 다음에 국가배상 청구 이것도 우리 교과서에 나와 있는 거예요. 기본서에 나와 있는 거. 이거는 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에 대해서 무과실 책임을 인정하지 않고 과실 책임주의를 가는 거 합헌. 이거는 보세요. 무과실 책임주의를 하면 피해자의 구제를 늘릴 수 있어요. 근데 왜 인정하지 않는다고 했어요? 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에 대해서 무과실 책임을 인정하게 되면 공무원은 소극적으로 집행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공무원의 어떤 사기 이런 부분 때문에 과실이 있는 경우만 책임을 진다. 그래서 과실 책임으로 간 거 이건 우리가 했었던 것이고 그 다음에 국가배상법 외국인에게 인정이 되느냐 했을 때 상호주의 은칙 상호 보증이 있는 경우에만 가능하다. 형사보상은 상호 보증 필요 없어요. 무조건 인정 외국인에게 해주는 거고 국가배상 청구권이랑 범죄 피해자 구조 청구권의 경우는 상호 보증이 있는 경우에만 허용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19번 청구권 또 나왔잖아요. 형사보상 청구권. 일단은 1번에 보면은 형사보상 청구 기각 결정에 대해서 즉시 항고를 할 수 없다고 규정하였다. 즉시 항고를 금지한 것이 위헌 결정나서 항고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2번은 헌법 조항이고요. 3번은 3년, 5년 요거죠. 3년, 10년인 건 딱 하나 있었죠. 뭐였어요? 범죄 피해자 구조 청구권. 그래서 형사보상이랑 국가배상 청구는 3년, 5년이에요.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4번에 보면은 국선 변호인의 보수를 기준으로 소송 비용으로 보상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 합헌. 이건 법률상의 권리에 불과하다. 이건 헌법상의 권리는 아니에요. 이거는 형사 비용 보상 청구예요. 형사 보상 청구권은 헌법상의 권리예요. 근데 형사 비용 보상 청구는 이거는 법률상의 권리다. 그 다음에 혼인과 가족생활 31번 이런 거 틀리면 안 되고요. 2번은 요거 우리가 이제 했었어요. 이거는 우리가 이제 출생들 등록될 권리, 이거는 최신 판례로 했었던 것이고, 생부가 보세요. 어떤 거냐면 유부녀예요. 남편이 있어요. 근데 다른 사람과 이 혼인이 아니죠. 다른 사람과 성관계를 해서 임신이 됐어요. 애가 태어났단 말이죠. 근데 출생신고를 안 하겠죠. 본인은 낳지만. 왜냐면 남편은 아이가 아니니까. 그죠? 그런데 남편이 또 그렇다고 출생신고를 해줘요? 자기 부인이 다른 남자는 성관계에서 애를 낳는데 그걸 출생신고 본인이 해줄 리 없잖아요. 그죠? 이렇게. 그러면 출생신고가 늦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랬을 때 생부가 출생신고를 해야 될 것 같은데 그 사람에게 출생신고의 권리가 인정되지 않았어요. 그러면 이거는 위헌이다. 이거는 일단 태어나자마자 즉시 출생 등록이 될 권리도 헌법상의 기본권이에요. 이 아이 입장에서는. 근데 그게 지금 제도가 이렇다 보니까 즉시가 안 되고 이제 늦게 되는 이런 상황이 됐단 말이죠. 그럼 이거는 위헌에 해당한다. 그 다음에 3번 사실혼, 이거는 제가 극구 반대하는 혼인이죠. 그래서 이거는 헌법상에 인정되지 않는다. 헌법상에 인정되지 않는다. 그 다음에 4번 부모가 자녀 이름을 지어주는 거, 이것도 헌법상의 기본권에 해당한다. 36조 1항 행복축, 이것도 많이 했었던 거예요. 그래서 2번만 최신 판례가 돼서 요거 이제 다 하고 간 이런 내용들입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잘 보세요. 우리가 전체적으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프로그램은 기존에 우리가 기본성 있는 거는 기존의 기출 판례들이 있죠. 기출 판례를 이제 충분히 다 넣어서 반복해서 공부를 시켜요. 2회도까지. 그렇게 하면서 여러분이 지금 기본 강의 듣는 분들이 많이 계신데, 기본 강의에서는 기출 판례 확실하게 체크해 놓으세요. 그리고 이제 기출도 여러 가지 연습을 또 많이 하는데, 우리가 마지막에 실전 모의고사를 가게 되면 거기서는 이제 최근에 출제된 기출 문제들 있죠. 그거 싹 털어서 연습시켜요. 그러면 최근에 출제되고 있는 최신 판례라든가 이런 것들을 다 나오고, 그 다음에 문제에 출제되진 않았지만 헌법재판소 판례 있죠. 그것도 이제 마지막에 실전 모의고사에서 다 털고 간단 말이죠. 지금 최신 2023년도 3월 달에 나온 판례도 있죠. 그거 다 최신 판례 하고 갔어요. 하고 갔단 말이죠. 그래서 그거까지 다 가야 되고, 거기에다가 여러분이 공부를 하실 때 아까 얘기한 것처럼 그렇게 공부하시는 분 계세요. 판례만 계속 읽어가면서 핵심어만 떡떡 동그라미 쳐보면서 위헌, 합헌 때려가면서 엄청 빠르게 푸는 사람이 있단 말이죠. 지금 이번에 출제된 문제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포인트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게 되면은 우리가 만점은 안 나와요. 안 나오고 하기 때문에 조금만 한 단계만 더 생각하면 우리가 알고 있는 판례를 바탕으로 들어갈 수 있는 판례들이 몇 개 나왔단 말이죠. 이게. 그래서 그런 걸 하려면 개념이 조금 필요하다. 개념. 그래서 그 개념을 어느 정도까지 해야 되는지 헌법학에 대해서 이렇게 했을 때 그거를 헌법 학자처럼 법대를 나온 사람만큼 해야 된다. 좀 조용히 해주세요. 법대를 나온 사람만큼 해야 된다. 이런 건 아니에요. 아니고 헌법 문제를 풀기 위해서 필요한 최소한의 개념은 제가 최소로 줄여서 전달할 거예요. 그것만 하세요. 그것만 하고 실제 비중 보면은 법치주의는 100% 나오잖아요. 그거 우리 자세하게 했잖아요. 그죠? 그런 거 더 이상 할 필요 없단 말이죠. 그것만 하면 된단 말이죠. 그게. 그래서 일단 전체적으로 기출 판례 좀 많이 익힌다. 암기를 100% 완벽하게 한다. 실전 모의고사 최근 출제되는 판례에 추가한다. 그 다음에 헌법재판소에서 발표한 최신 판례 꼭 보고 간다.
그리고 공부하는 과정에서는 개념 조금만 신경 쓴다. 요것만 신경 써서 공부를 하시면 다음 시험에서는 뭐 다 충분히 완벽하게 대비가 될 것 같아요. 예. 예, 그러면 이렇게 해서 우리가 검찰 2차 기출문제 해설은 이렇게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했어요.